건강에 좋다는 사과 매일 드시죠? 그런데 사과 하나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줄었나요?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손발이 차다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신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71세 내과 의사 이도현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긴 환자를 보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사과를 매일 먹던 한 환자는 단 하루 만에 신장이 멈췄습니다. 그가 한 실수는 단 하나, 사과와의 잘못된 음식 조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사과의 위험한 조합 5가지와 건강하게 먹는 안전한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한 입,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김정분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요거트를 함께 먹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건강검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응급실로 왔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과와 바나나를 함께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두 음식 모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동시에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날 김 씨의 신장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또 다른 사례, 서울 송파의 72세 오상호 씨. 오 씨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 매일 아침 사과와 꿀을 갈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석 달 후 혈당이 폭등했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배로 상승했습니다. 사과의 과당과 꿀의 단당이 만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당뇨성 신장 손상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부산의 70세 정명자 씨는 변비를 해결하려고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배가 심하게 부풀고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장내 발효로 인한 독성 가스 증가와 신장 스트레스, 사과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에서 엉기며 소화를 방해하고 노폐물이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3명의 환자는 모두 건강하게 먹는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신장의 붕괴였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피 속의 노폐물, 염분, 수분을 걸러내고 몸속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나이와 함께 신장의 역과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칼륨 고당 고단백 식품을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해 바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건강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과당, 유기산, 칼륨이 다른 성분과 만나면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고칼륨 음식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과 함께 먹으면 칼륨이 혈액에 과잉 축적돼 부정맥과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고단백 음식 우유, 계란, 육류과 함께 먹으면 사과산과 단백질이 결합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암모니아성 노폐물을 증가시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 꿀, 요거트, 과일 주스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폭등하고 혈관에 염증을 만들어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염분 많은 음식 김치, 젓갈, 치즈과 함께 먹으면 사과의 산성과 염분이 결합해 혈압 상승과 신장 내 염분 축적을 일으킵니다. 약 복용 직후의 사과 섭취.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이 약 성분을 흡착해 신장에서 약물 독성을 높입니다. 결국 사과는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생명선입니다. 같은 사과 한 조각이라도
조합을 잘못하면 신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화기관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겉으로는 건강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신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과당 프럭토스. 사과 한 개에는 약 1012g의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신장에서 직접 대사된다는 것입니다.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요산이 증가하고 요산은 신장 세포를 공격해 염증과 결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당이 많은 사과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은 2배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둘째, 칼륨 K. 사과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독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아보카도, 고구마 같은 고칼륨 식품과 함께 먹으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셋째, 유기산에서드. 사과의 상큼한 맛은 사과산과 구연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속에서 단백질이나 유제품과 만나면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위산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사과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신장이 약하거나 혈당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는 조합이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아무거나 같이 먹어도 괜찮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 사과는 해독에 좋다. 맞습니다. 하지만 해독은 간의 영역, 신장은 배출입니다. 사과의 펙틴이 노폐물을 흡착하긴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노폐물이 남습니다. 즉, 간에는 좋을 수 있어도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사과와 바나나는 최고의 조합이다. 사실 두 과일을 같이 먹으면 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 역과율지 FR이 낮기 때문에 칼륨이 몸에 쌓여 혈중 칼륨 과잉증을 유발합니다. 이때는 다리 경련, 부정맥, 전신 피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오해. 사과는 식후에 먹어야 좋다. 식사 직후 사과를 먹으면 위산과 음식물이 섞이며 발효가 일어나 위가 팽창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이 가스와 독성 부산물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식후가 아니라 식간 식사와 식사 사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오해. 사과즙은 더 건강하다. 사과즙은 껍질과 섬유질이 제거되어 과당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즉, 사과즙 한 잔은 사과 2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 혈관을 압박합니다. 이 네 가지 오해 때문에 신장이 이미 약한 분들이 더 빠르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다 타이밍, 조합보다 간격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복에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산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드시 식사 2시간 후 또는 간단한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사과 꿀, 사과 요거트, 사과 주스.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의 미세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셋째, 고칼륨 식품과 분리하세요. 사과와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토마토를 같은 식사에 함께 넣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칼륨 수치가 더 빠르게 오릅니다. 넷째, 신장 보호식품과 함께 드세요. 사과를 먹을 때는 수분이 풍부한 오이, 배 또는 블루베리처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껍질째 먹되 소량으로 나누세요.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이 풍부하지만 농약 잔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껍질째 드세요. 한 번에 한 개가 아니라 하루 반 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주 2회 이하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사과를 매일 먹는 습관보다 간격을 두고 조합을 바꾸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결국 사과는 잘못 먹으면 독이지만 바르게 먹으면 최고의 과일입니다. 건강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순서와 간격이 만든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사과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과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문제는 먹는 순서, 양, 조합, 그리고 신장의 상태입니다. 신장을 지키면서 사과를 안전하게 먹는 321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시간 간격. 식사 후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사과를 드세요. 위에서 다른 음식이 완전히 소화된 후 먹어야 사과산이 단백질과 만나 독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2가지 금지 조합. 사과를 드실 때는 다음 2가지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단 음식 꿀, 요거트, 주스, 고칼륨 음식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이 2 조합은 신장에 가장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셋째, 1개 이하. 사과는 하루 1개 이하. 신장이 약한 분은 반 개로 충분합니다. 사과에 당과 칼륨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3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세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고 붓기가 생긴다. 사과를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사과 섭취를 줄이고 가까운 내과나 신장내과에서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GFR, 칼륨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줄 모르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신호는 있습니다. 붓기, 피로, 수면장애, 가려움, 식욕저하. 이 작은 신호들이 모두 신장의 비명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4세 이정희 씨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마셨습니다. 당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식이니까 괜찮겠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붓고 피로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신장 기능 저하. 그때부터 사과 주스를 끊고 대신 식후 3시간 후에 껍질째 반 개의 사과를 먹는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부종이 줄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과를 끊은 게 아니라 사과를 바로 알게 된 겁니다. 반면 전북 익산의 70세 최명호 씨는 혈당이 높았지만 사과는 천연당이라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사과 1개와 꿀을 함께 먹었고 결국 당뇨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좋은 걸 잘못 먹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부산의 67세 박영자 씨. 평생 사과는 건강의 상징이라며 하루 2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발이 붓고 숨이 차 병원을 찾았는데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말했습니다. 사과는 멈추세요. 지금은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박 씨는 이후 주 2회 반 개씩만 먹으며 식단을 조절했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3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알고 먹었느냐, 모르고 먹었느냐. 사과는 건강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신장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3명은 정상보다 신장 역과율지 FR이 낮습니다. 즉, 신장이 이미 피로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과당이 많은 과일을 고칼륨 식품과 함께 먹을 경우 신장 손상 위험이 2.5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대의 2023년 연구에서는 사과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 환자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과를 하루 반개, 식사 후 3시간 뒤에 단독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유지율이 20% 향상되었습니다. 즉, 사과가 문제인 게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사과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과를 조심스럽게 계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과는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무엇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조용하지만 언제나 당신의 식습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건강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평생의 식습관 지혜를 함께 쌓아가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